윤혜숙은 오래전부터 잠을 설칠 때면 남편과 함께 지내던 시절의 행복한 추억을 꿈속에서 되살리곤 했어요. 그 추억들은 달콤하면서도 동시에 쓰라렸어요. 남편과 손을 맞잡고 들판을 걸으며 나눈 대화들, 저녁마다 함께 마당의 대추나무 아래에서 차를 마시던 기억들은 그녀의 가슴 속에 영원히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기억이 깊어질수록 그녀가 남편을 잃은 날의 기억은 더욱 날카롭게 다가왔어요. 그가 떠난 지 20년이 지나도록 바닷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그날로 되돌아가는 듯 했어요. 그녀는 늘 집 마당 끝에 있는 고목나무를 바라보며 그리움을 달랬어요. 고목나무에 매달린 바람개비는 매일같이 삐걱거리며 돌아갔어요. 그 소리를 들을 때면 마치 남편이 곁에서 말없이 그녀를 지켜보는 것만 같았어요. 때로는 밤중에 홀로 일어나 바람개비를 손으로 만지며 속삭이기도 했어요. 여보, 당신이 있었다면 지금만 얼마나 덜 외로웠을까요? 매일같이 고요한 새벽에 그 바람개비 소리에 의지하며 울음을 삼키던 그녀는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그리움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 몸소 깨달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까운 지인이 그녀를 찾아와 믿기 어려운 소문을 전해주었어요. 남편분이 외딴 섬에서 살고 있다네요. 그 한마디는 그녀의 마음을 무너뜨릴 정도로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있어요? 저는 비웃었지만 이미 마음속 어딘가에서 불길 같은 의혹이 일어났어요. 그녀는 사진을 손에 들고서 잠시 동안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어요. 흑백 사진 속 남편의 모습은 갑자기 살아있는 사람처럼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애써 잊으려 했던 감정이 그녀의 의식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 소문은 작은 불씨처럼 마을 여기저기 퍼져 있던 다른 이야기들을 다시 떠올리게 했어요. 마을의 몇몇 주민들도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그러나 대다수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이지. 라면서 관심조차 주지 않았어요. 왜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윤혜숙은 마음속으로 계속 묻고 또 물었어요. 그러나 소문은 점차 그녀의 마음을 휘감으며 거부할 수 없는 진실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이 불안한 감정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다시는 평온한 밤을 맞이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결국 윤혜숙은 과거를 마주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녀는 집 안구석에 깊숙이 보관해둔 남편의 유품을 꺼내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가 바다에서 사고를 당하고 난 뒤 그녀에게 남겨진 것은 몇 가지 물건뿐이었어요. 낡고 푸른색 줄무늬 넥타이, 해변가에서 발견된 작은 구명조끼 조각, 그리고 오래전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몇 장이 들어있는 상자는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상처처럼 보였어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사진을 매만지며 중얼거렸어요. 정말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왜 지금까지 나를 찾지 않았나요? 마침내 그녀는 섬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어요. 그 섬에 직접 가봐야겠어. 단호한 말이 그녀의 입에서 나왔어요. 소문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가슴에 묻힌 상흔이 결코 아물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가족들은 그녀를 걱정하며 말렸어요. 괜한 수고를 하지 마세요. 그냥 그건 헛소문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동자에는 강렬한 결의가 담겨 있었고 누구도 그녀의 결심을 바꿀 수 없었어요. 마당의 고목나무에 걸린 바람개비가 세차게 돌았고 바람 소리가 그녀의 결심에 동조하듯 쓸쓸하게 울려 퍼졌어요. 윤혜숙이 마을을 떠나 항구에 도착했을 때 부두는 늘어선 배들과 어부들로 분주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대부분은 인근 해역으로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배들이었어요. 그녀가 가려는 외딴 섬은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외진 곳이었고
그곳까지 태워줄 배는 쉽게 찾을 수 없었어요. 낡은 천막 아래에서 고기를 손질하는 어부들에게 섬으로 가는 배를 물었지만 대답은 비슷했어요. 그곳으로 가는 배는 자주 없어요. 섬의 이름조차 생소하게 들리는 듯 했어요. 몇 시간 동안 부두를 헤맨 끝에 그녀는 마침내 한 척의 낡은 어선을 발견했어요. 그 배는 보기에 안전하지 않아 보였고 바람의 깃발처럼 흔들리는 로프가 위태로워 보였어요. 그래도 그녀는 배 주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그 섬까지 가는 배를 찾고 있어요. 혹시 가실 예정인가요? 배 주인은 그녀를 훑어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거긴 파도가 험해서 갈 사람이 잘 없어요. 정말 가실 겁니까? 그의 말에는 의심과 경고가 섞여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결연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확인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배 주인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경고했어요. 잘못하면 돌아오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윤혜숙은 단호했어요. 그 순간 배 주인의 눈빛에는 묘한 동정심과 호기심이 함께 떠올랐어요. 이른 새벽 출항이니 시간 맞춰 오세요.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고 배 주인은 천천히 그녀에게서 시선을 거두었어요. 밤새 항구 근처 여인숙에서 잠을 청했지만 그녀는 한순간도 제대로 눈을 붙일 수 없었어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한층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그녀는 손에 쥔 사진을 반복해서 들여다봤어요. 그곳에서 당신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녀는 혼잣말을 속삭이며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꼭 쥐었어요. 새벽동이 틀 무렵 그녀는 부두로 나섰어요. 바닷바람은 매섭고 차가웠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배에 올라타자 묵직한 모터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어요. 승객은 그녀뿐이었고 배 주인과 그의 조수가 장비를 정리하며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바다는 여전히 검푸른 어둠에 잠겨 있었고 그녀는 불안한 기분으로 주위를 둘러봤어요. 배가 출항하자 처음에는 잔잔하던 물결이 점차 거칠어졌어요. 파도가 배 옆을 세게 때릴 때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손잡이를 움켜쥐었어요. 배 주인은 큰 소리로 외쳤어요. 파도가 좀 거세질 겁니다. 꽉 잡으세요. 하지만 윤혜숙은 차마 대답할 여유조차 없었어요. 파도가 한 번 배 위로 덮칠 때마다 그녀는 물에 젖은 채 두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녀의 속이 뒤집히는 듯 했지만 오히려 마음속에는 의지가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어요. 몇 시간을 격렬한 파도와 싸운 끝에 배가 마침내 외딴 섬의 작은 나무 부두에 닿았어요. 그곳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막하고 황량했어요. 낡고 비틀어진 부두는 파도에 맞아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사방은 짙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고 그녀는 그 풍경 속에서 어딘가 단절된 느낌을 받았어요. 이틀 뒤에나 제가 돌아올 것 같아요. 배 주인의 말에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가 다시 출발하자 섬에는 그녀 혼자만 남겨졌어요. 적막감이 그녀의 온몸을 감싸듯 밀려왔어요. 윤혜숙은 조심스럽게 부두를 벗어나 마을을 찾으려 했어요. 섬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어요. 길이라고 부를 만한 곳은 없었고 발밑에 자잘한 자갈들과 무성하게 자란 풀들이 얽혀 있었어요. 그녀의 옷자락은 풀잎에 스치며 촉촉이 젖어갔어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목까지 차오르는 풀숲이 그녀의 길을 방해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멀리 언덕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집 몇 채가 그녀의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졌어요. 군데군데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본 그녀는 사람의 흔적을 따라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섬 전체가 어딘가 음습하고 묘한 기운에 휩싸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섬 전체에 울려 퍼졌고 그녀의 마음속 불안감을 더욱 키웠어요. 이곳을 찾는 외부인이 거의 없다더니 그 말이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막과 고요함이 그녀의 몸을 압박하는 듯 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한참 동안 걸은 끝에 그녀는 나무로 대충 둘러친 마당을 가진 허름한 가옥 앞에 도착했어요. 문은 약간 열린 채 삐걱거렸고 문틈 사이로 숯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 나왔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대답은 없었어요. 문틈 사이로 집안을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의 흔적이 분명히 남아 있었지만 마치 일부러 자취를 감춘 듯한 정적이 감돌았어요. 창문 뒤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치는 듯 했지만 재빨리 사라졌어요. 그녀는 사람들의 눈빛에서 경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을을 둘러보니 대여섯 채의 집이 띄엄띄엄 지어져 있었어요. 마을은 작고 한적했으며 정돈되지 않은 집들과 망가진 울타리가 이곳의 고립감을 더 부추기는 듯 했어요. 논밭은 보이지 않았고 대신 집집마다 마른 생선이 걸려 있는 걸 보고 대부분 해산물에 의존하는 삶을 사는 듯 보였어요. 그녀는 몇 번이고 문을 두드렸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몇몇 집에서는 그녀의 방문을 눈치챈 듯 커튼이 살짝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반기지 않았어요. 어렵게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노인을 마을 입구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허리를 약간 굽힌 채 작은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고 담배 연기를 천천히 내뿜고 있었어요. 그녀는 정중히 인사를 건네고 말했어요. 이 섬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노인은 그녀를 흘끗 쳐다보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사진을 꺼내 보이며 물었어요. 혹시 이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노인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말을 삼키는 듯 했어요. 그의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것이 눈에 띄었어요. 노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 섬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캐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는 사진을 다시 그녀에게 건네며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의지가 없는 듯 등을 돌리고 천천히 걸어가 버렸어요. 윤혜숙은 텅 빈 골목길 한가운데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었어요. 차가운 바닷바람이 허전하게 부는 와중에 그녀는 다시금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실감했어요. 남편이 정말 여기서 살고 있었다면 왜 사람들은 그걸 숨기려 하는 걸까?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워졌고 눈앞의 풍경은 점점 더 적막하게 가라앉았어요. 다음 날 그녀는 섬 남쪽 끝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마을 중심부에서는 아무런 단서도 얻지 못했지만 그녀는 이 섬 어디엔가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사람의 발길이 드물게 닿는 곳이라면 남편이 숨어 지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허기와 피로가 몰려왔지만 그녀는 잠시도 멈추지 않았어요. 희미한 희망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길을 걸으며 이따금 언덕 위를 바라보았어요. 풀숲이 일렁이는 모습 속에서 낡은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것은 오두막처럼 보였고 멀리서도 허름한 상태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그녀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오두막으로 다가갔어요. 바람이 갑자기 세차게 몰아치며 나뭇가지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그녀를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그 소리는 마치 그녀를 이곳에서 돌려보내려는 경고처럼 들렸어요. 오두막은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황량해 보였어요. 지붕은 군데군데 썩어 있었고 벽돌과 나무 판자 일부가 무너져 내린 상태였어요. 문은 반쯤 열린 상태로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어요.
안쪽은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창문이 깨져서인지 낙엽과 먼지가 온 바닥을 뒤덮고 있었어요.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 입을 가리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 한가운데에는 작은 책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사진 몇 장과 낡은 노트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요. 사진을 들여다본 그녀는 숨을 삼켰어요. 낡고 희미했지만 사진 속 남성의 윤곽은 그녀의 남편과 닮아 있었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사진을 꼭 쥔 채 속삭였어요. 당신이 정말 여기서 살고 있었던 건가요? 노트를 펼쳐보니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대부분은 희미하게 번져 있었고 군데군데 물에 번진 자국이 있었어요. 그녀는 그중 몇 장을 넘기며 하나의 문장을 발견했어요. 과거를 지워야 가족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 그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무언가가 가슴을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어요. 남편이 겪었던 고통과 두려움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노트를 품에 안고 오두막을 나섰을 때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바람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어요. 절벽 아래에서는 파도가 거칠게 부딪히며 깊은 울림을 만들어냈어요.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중얼거렸어요. 정말 당신이 이곳에 있었다면 왜 이렇게 떠나야 했던 건가요? 그녀는 남편의 과거와 이 섬에 얽힌 비밀이 더욱 궁금해졌지만 그 답을 찾는 길은 여전히 멀고도 험난해 보였어요. 오두막에서 나온 뒤 윤혜숙은 다시 마을로 돌아갔어요.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마을은 너무나 고요했어요. 그녀는 마을 곳곳을 둘러보며 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찾으려 했지만 이상하리만큼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문은 닫혀 있었고 창문 커튼 뒤에 숨어 있는 그림자들만 겨우 보였어요. 그녀는 뭔가 숨겨진 비밀이 이 마을을 감싸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녀는 노트 속에 적힌 내용을 곱씹으며 단서를 더 찾기로 결심했어요. 노트에 적힌 과거를 지워야 가족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문장은 분명 남편의 두려움과 고통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진실을 찾으려면 섬 사람들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마을의 가장 구석진 곳으로 향하다가 작지만 깔끔하게 가꿔진 화단을 발견했어요. 화단 옆에서 한 중년 여성이 꽃을 가꾸고 있었어요. 윤혜숙은 그녀를 발견하자 마음속에서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윤혜숙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그녀는 인사를 한 뒤 말했습니다. 잠시 괜찮으시다면 여쭤볼 게 있습니다. 여성은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윤혜숙을 한동안 바라봤어요. 표정은 굳어 있었고 그녀가 하는 말을 경계하는 듯 보였어요. 잠시 침묵하던 여성은 한숨을 쉬며 물었어요. 혹시 그 노인네한테 이야기 들은 분이신가요? 윤혜숙은 그녀의 물음에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어요. 어떤 노인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찾고 있는 사람이 이 섬에 머물렀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성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숙인 채 바람에 흔들리는 꽃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섬에는 알려지면 곤란한 일이 많아요. 괜히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텐데요. 윤혜숙은 여성의 말에서 뭔가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녀가 쉽게 털어놓을 것 같지는 않았어요. 여성의 눈빛은 복잡한 감정을 품고 있었고 그녀가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짐작하기 어려웠어요. 윤혜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남편의 사진을 꺼내 보였어요. 그녀는 물었어요. 이 사람을 정말 여기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성은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그녀는 눈썹을 찌푸리며 사진 속 인물의 얼굴을 천천히 살펴봤어요. 손끝이 살짝 떨리는 모습에서
그녀가 기억을 더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마침내 그녀는 입을 열었어요. 예전에 한 남자가 이 섬에 머물렀던 건 사실이에요. 윤혜숙은 그녀의 말을 들은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여성의 말을 계속 듣고 싶어서 조용히 기다렸어요. 여성은 사진에서 시선을 떼며 말했어요. 그분이 누구인지, 왜 여기에 왔는지 자세히는 몰랐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춘 뒤 이마를 짚으며 덧붙였어요. 다만 이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죠. 그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고요. 윤혜숙은 그녀의 말을 듣고 섬 사람들이 자신을 피했던 이유를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이 섬에서 숨어 살았던 것은 사실이었어요. 섬 사람들은 그의 존재를 외부에 알리지 않으려 했던 거였어요.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왜 그를 보호하려 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사연으로 이곳에 머물렀는지 더욱 알고 싶어졌어요. 여성은 다시 사진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그분은 크게 다친 듯 보였어요. 그리고 기억이 온전치 않았던 것 같았어요. 윤혜숙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저릿해졌어요. 남편이 몸과 마음 모두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홀로 이 섬에 왔다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여성은 그녀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췄어요. 윤혜숙은 여성의 말을 들으며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남편이 20년 전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실제로는 이 섬에서 몇 년간 생존해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의 존재가 이제 희미한 흔적만 남긴 채 사라졌다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여성은 조심스럽게 섬 남동쪽 숲속 어귀를 가리켰어요. 가끔 그 근처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거기에 오래된 오두막이 있는데 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들 했죠. 윤혜숙은 여성의 말을 듣고 심장이 요동쳤어요. 그녀는 이미 그 오두막에 다녀온 뒤였지만 남편을 찾을 수 없었어요. 혹시 아직 그곳에 머무르고 있거나 근처를 배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었어요. 여성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윤혜숙은 그녀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가슴속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남편이 여전히 이 섬 어딘가에 남아있을 가능성을 놓칠 수 없었고, 그녀는 다시 그 흔적을 쫓아가기로 결심했어요. 눈앞의 화단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속삭였어요. 당신이 정말 이곳에 있다면 내가 꼭 당신을 찾을 거예요. 다음 날 새벽 윤혜숙은 섬 남동쪽 숲으로 향했어요. 전날 만났던 여성이 전해준 정보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남편이 정말 아직 이 섬 어딘가에 남아있을지도 몰라. 그녀는 작은 희망과 불안을 가슴에 품은 채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밤사이 내린 장대비로 땅은 질퍽거렸고 발이 깊이 빠질 정도로 진흙이 진한 곳도 많았어요. 그녀는 두 손으로 나뭇가지를 치워가며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어요. 숲은 점점 더 울창해졌고 햇빛은 나뭇가지 사이로 희미하게 스며들 뿐이었어요.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들리는 새소리와 나뭇잎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는 그녀의 신경을 곤두서게 했어요. 어떤 때는 멀리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살피기도 했어요.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은 빼곡히 들어찬 나무들 뿐이었어요. 섬 전체가 그녀의 숨소리를 흡수하는 듯한 고요함이 오히려 불길하게 느껴졌어요. 윤혜숙은 숲이 깊어질수록 불안감이 점점 커졌어요. 길이 아닌 길을 따라가는 과정은 쉽지 않았고 진흙탕에 발목이 빠지는 일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녀는 몇 번이나 걸음을 멈추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었어요. 여기서 멈춘다면
영영 당신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남편을 향한 간절함이 그녀를 붙잡아 일으켰고 결국 그녀는 쉼없이 걸음을 이어갔어요. 한참을 헤맨 끝에 그녀는 나무들이 드문드문 서 있는 작은 공터에 도착했어요. 주변은 숲속과는 다르게 한낮인데도 어두운 느낌이 들었고 바닥에는 시들어버린 잡초들이 엉켜 있었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외진 장소라는 느낌이 그녀를 더욱 긴장하게 했어요. 공터의 한쪽 구석에는 허름한 판잣집이 서 있었어요. 얼핏 보면 사람이 지낼 만한 곳이 아니라 마치 버려진 짐승의 우리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곳이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느꼈어요. 윤혜숙은 판잣집으로 다가가며 가슴이 점점 더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는 판잣집 앞에 멈춰서 잠시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 그녀를 억누르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판잣집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안은 어둡고 창문은 낡고 금이 가 있었어요. 방 안에는 먼지가 자욱했고 희미한 빛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듯한 그림자가 보였어요.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그녀는 한 발 한 발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한 노인이 허리를 굽힌 채 앉아 있었어요. 그의 모습은 초라했지만 그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주름이 깊게 패이고 머리는 백발이 되어 있었지만 그 얼굴은 분명 그녀의 남편이었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은 그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킨 듯 보였어요. 윤혜숙은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녀의 눈앞에 있는 사람은 기적처럼 살아있었어요. 윤혜숙은 떨리는 손을 가슴에 올린 채 속삭였어요. 여보, 그러나 목소리는 그녀의 입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남편의 곁에 앉아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어요. 그의 눈빛은 겁에 질려 있었고 그녀를 바라보며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누구세요? 대체 왜 여기 있는 거예요? 그의 질문은 마치 그녀의 심장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안겼어요.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를 향해 조심스레 손을 뻗던 그녀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녀의 울음소리는 판잣집 안에 울려 퍼졌고 남편은 멀찍이 떨어져 그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했어요. 한참 동안 오열한 뒤 그녀는 품에 간직하고 있던 사진과 오두막에서 발견한 노트를 꺼냈어요. 그녀는 조용히 사진을 내밀며 말했다. 이걸 보세요. 이게 당신이에요. 남편은 사진을 받아들고 천천히 들여다보았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얼굴에는 혼란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어요. 그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저인가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펴보여주며 말했다. 여기 적힌 글을 보세요. 이건 당신이 쓴 거예요. 남편은 노트를 손에 쥔 채 몇 장을 넘겨보았어요. 그러나 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어요.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아요. 여기에 제가 있었다고요? 제가 이곳에서 왜 지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윤혜숙은 그의 말에 또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눈앞의 남편은 더 이상 그녀가 알던 다정하고 믿음직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잃어버린 시간과 그동안 겪은 고통은 그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듯 했어요. 그녀는 그의 손을 붙잡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괜찮아요.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알아요. 당신을 이렇게 찾았어요. 남편은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이해할 수 없는 혼란스러움과 작은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그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제가 여기에 왜 남아 있었는지, 왜 이렇게 된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혼란이 담겨 있었어요. 윤혜숙은 그의 옆에 앉아 손을 꼭 잡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판잣집 밖에서는 바람이 나뭇가지를 세차게 흔들며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녀는 남편을 보며 다짐했어요. 이제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녀는 눈물 속에서도 작은 희망을 느끼며 그의 곁을 지켰어요. 충격적이고도 애절한 재회를 한 뒤 윤혜숙은 판잣집 인근 공터에 천막을 치기로 결심했어요. 그녀는 남편의 기억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았고 더 이상 그를 두고 떠날 수 없다는 강렬한 의지가 그녀를 붙잡고 있었어요. 당신을 다시 잃을 순 없어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남편 곁에 머물기로 했어요. 낡고 허름한 판잣집은 사람이 지내기에는 너무 열악했지만 그녀는 이를 극복하고 그를 돌보는데 모든 힘을 쏟기로 했어요. 그녀는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숲과 바닷가를 오가며 먹을거리와 물을 마련했어요. 나뭇가지와 덤불을 치워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정리하고 바닷가에서 조개를 캐거나 나뭇잎으로 비를 막을 수 있는 간이 덮개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그녀의 행동을 불편하게 여기거나 경계하는 듯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표정은 조금씩 부드러워졌어요. 남편은 그녀의 따스한 손길에 천천히 익숙해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녀는 그의 곁에서 꾸준히 이야기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그의 마음을 열려고 노력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종종 두통을 호소했어요. 그는 머리를 감싸 쥔 채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곤 했어요. 분명히 나에게 가족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너무 희미해요. 윤혜숙은 그의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저려왔어요. 그녀는 그의 손을 조용히 잡으며 속삭였어요. 괜찮아요. 당신이 기억하지 못해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녀는 노트 속에 적혀있던 위험을 피해 숨어야 한다는 기록이 떠올랐지만 지금은 그의 혼란을 해소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질문을 삼키고 그저 그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곁에서 묵묵히 지켰어요. 남편이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던 어느 날 섬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놀라거나 분주히 움직이지 않았고 오히려 먼 발치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태도를 보였어요. 섬 주민 중 몇몇은 그녀를 찾아와 몰래 음식을 건네주기도 했어요. 한 중년 남성은 조용히 물통과 마른 생선을 놓아두며 말했어요. 오랫동안 이분을 혼자 두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윤혜숙은 그의 말에서 남편이 이 섬에서 지내는 동안 섬 사람들에게도 어떤 의미 있는 존재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조금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비록 내색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엿보였어요. 그들도 남편의 사연에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남편은 기억을 완전히 되찾지 못했지만 그녀가 들려주는 옛 추억 이야기를 가끔 이해하는 듯 했어요. 어느 날 그녀는 말했어요. 우리가 함께 밥을 지어 먹었었어요. 당신은 늘 불을 피우고 저는 나무를 다듬었죠. 함께 나누던 그 밥맛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남편은 애써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또 다른 날 그녀는 하늘을 보며 말했어요. 밤에는 별을 보며 서로의 소원을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항상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죠.
남편은 그녀의 손을 조용히 붙잡으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어요. 때로는 텅 빈 눈빛을 하다가도 이런 순간에 그는 잠시나마 과거의 자신을 되찾는 듯 보였어요. 그녀는 그의 작은 변화에도 매일 울고 웃으며 감사했어요. 그들은 섬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이곳에 머물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는 판잣집 옆에 새롭게 천막을 치고 남편의 침상을 더 편안하게 꾸며주었어요. 바닷가에서 조개를 캐며 불을 피워 작은 식사를 준비했고 그와 함께 석양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어요. 석양빛이 바다를 붉게 물들일 때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어요. 당신이 나를 잊었어도 저는 당신을 잊지 않을 거예요. 남편은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가 그녀의 손을 더 오래 잡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충분히 행복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기억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어요. 비록 남편이 과거를 잃어버렸을지라도 그녀는 그를 잃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밤이 되면 바닷바람이 천막을 스치며 불어왔어요. 그녀는 남편이 깊은 잠에 들 때까지 그의 곁을 지키며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당신을 기억 속으로 데려갈게요. 그렇게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진 두 사람이지만 그 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서로를 잃지 않기 위해 붙잡은 손이 희미한 미래의 불빛처럼 그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윤혜숙은 언젠가 남편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와 다시금 함께 집으로 갈 날이 오리라 믿었어요. 그러나 설령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그녀는 이 섬에서 남편 곁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20년간 잃어버렸던 시간을 단숨에 회복할 수는 없겠지만 매일 조금씩 마음을 나누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느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는 기적 같은 사실이 그녀에게는 모든 아픔을 이겨낼 용기를 주었어요.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작은 판잣집에서 함께 보내는 밤이 더는 외롭지 않았어요. 그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남편과 나눴던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자신이 기억해야 할 것들을 마음에 새겼어요. 그가 기억을 되찾는다면 그녀는 그동안의 모든 시간을 하나하나 말해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그녀 곁에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어느 날 윤혜숙은 남편과 함께 바닷가를 걸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살던 집을 기억하나요? 집 앞에는 작은 감나무가 있었고 당신이 매년 감을 따서 나에게 건네줬죠? 남편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으며 걸음을 멈췄어요.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감나무가 어딘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전부 흐릿해요. 윤혜숙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조금씩 떠올라 주기만 해도 충분해요. 그녀는 매일 그의 곁에서 천천히 추억을 들려주며 그의 마음을 어루만졌어요. 그녀는 남편의 기억이 돌아오는 것보다 그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섬 사람들도 점차 그녀와 남편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노인은 어느 날 그녀를 찾아와 조용히 말했어요. 이 섬에서 오래 머무를 생각이라면 우리도 도울 수 있는 건 돕겠습니다. 이분이 이 섬에 계시면서 많은 것을 이루셨지만 우리도 그를 지키고 싶었어요. 윤혜숙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그를 찾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느 날 오후 윤혜숙은 남편과 함께 판잣집 옆에서 작은 불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녀는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을 기억해내어 간단한 재료로 만들었어요. 그는 음식의 맛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나 지거요. 당신이 만든 건가요? 그녀는 그의 질문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함께 먹던 그 맛이에요. 그는 한동안 조용히 음식을 먹으며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그리움과 안도감이 서려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그녀에게 조금씩 더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는 그녀가 곁에 있을 때만 마음이 편안해지는 듯 보였어요. 윤혜숙은 그가 자신의 손을 잡을 때마다 마치 다시 젊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기억을 찾지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나는 당신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해요. 밤이 깊어가면 둘은 작은 천막 아래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잠들곤 했어요. 남편은 가끔 악몽에 시달렸지만 그녀의 따스한 손길이 그를 진정시켜 주었어요. 그녀는 그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곁에서 밤새도록 속삭이며 안심시켰어요. 여기 있어요. 이제 괜찮아요. 난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바닷바람이 천막을 스치며 스산한 소리를 낼 때마다 윤혜숙은 마음이 묘하게 차분해졌어요. 그녀는 남편과 함께 있는 지금의 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았어요. 20년 동안 그녀는 그를 잃었다고 생각하며 매일같이 슬픔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가 살아있다는 기적 같은 사실만으로도 그녀는 모든 아픔을 이겨낼 힘이 생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윤혜숙은 남편과 함께 바닷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파도는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해안을 어루만지고 있었어요. 윤혜숙은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과 이렇게 바다를 보고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난 당신 곁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남편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이내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한참 동안 바닷물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어요. 그러다 갑자기 그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윤혜숙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차오르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던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 예전에 이렇게 바다를 함께 본 적이 있었죠? 윤혜숙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어요. 그랬어요. 우리가 살던 마을의 바닷가에서 당신과 매일 해질녘을 함께 보곤 했어요. 남편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윤혜숙은 깜짝 놀라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혼란과 동시에 무언가 깨달은 듯한 빛이 떠올랐어요. 당신이 나의 아내였군요. 당신 이름이 윤혜숙 맞죠? 윤혜숙은 그의 말에 숨이 멎는 듯 했어요. 그녀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그의 이름을 부르짖었어요. 그래요. 당신이 기억했어요. 난 애숙이에요. 당신의 아내예요.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머리를 감싸 쥐었던 손을 내려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왜 이제야 기억이 나는 걸까요? 나는 당신을 얼마나 잊고 있었던 걸까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는 그의 손을 더 세게 잡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당신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기억해냈어요. 그것만으로도 나는 괜찮아요. 남편은 그녀를 꼭 끌어안았어요. 그의 품속에서 그녀는 멈출 수 없는 눈물을 흘렸어요. 두 사람은 해가 완전히 질 때까지
그렇게 서로를 꼭 아는 채 앉아 있었어요. 그 순간 20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과 아픔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기억을 되찾은 남편은 그녀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우리 집으로. 우리가 함께했던 그곳으로. 윤혜숙은 그의 말을 듣고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석양빛 아래 두 사람의 실루엣이 점점 더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바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지켜보며 부드럽게 파도를 내리쳤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별빛을 이불 삼아 서로의 잃어버린 시간을 덮었어요. 파도는 잔잔하게 밀려와 그들의 이야기를 어루만지듯 속삭였고 숲의 나뭇잎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축복의 노래를 불렀어요. 윤혜숙은 남편의 손을 꼭 잡은 채 말했어요. 우리가 걸어갈 내일이 어떤 길이든 당신 곁이라면 두렵지 않아요. 남편은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빛 속에는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사랑과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밤하늘 아래 다시 하나가 되었고 바다는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끝없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그들의 삶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닌 다시 이어진 시간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